자, 이어서 37번 그 기생이라는 직업에서 2번 수치왕양 쇠미 관이 쇠약하고 미약하다는 이야기죠. 수치왕양 사주에 수의 기운이 왕량하게 많다. 그리고 관성이 대단히 쇠약하고 미약하다. 그리고 시상상관의 주관약이다. 사주시에 시상에 상관이 놓여 있고 역시 주중에서 관성이 쇠약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주에 이제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라는 것은 아래로 흐르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오장육부에서도 우리의 수의 기운이 가장 아래에 목화, 토금수, 간, 심, 비장, 위장, 간신, 비패, 신, 그리고 신장이 자궁생식기를 또 뜻합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방광, 신장 기능이 왕성해지고 따라서 또 음기가 강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가운데에 관성이 쇠약하고 미진하니까 나의 기능은 뛰어난데 남자가 시원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시원찮다는 또 모양도 되고 또는 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성에 차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저런 남자들을 찾는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시상상관은 이 사주 여덟자의 구성에 있어서 일간 옆에 있는 이 시상상관이죠. 시에 있는 이 상관이라는 글자는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상관은 또 유흥을 또 뜻하기도 또 하죠. 그래서 시상상관, 뭐 관불균, 흔히 이야기하는 시의 상관이 뜨면서 나는 어떤 끼를 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그런 가운데 이제 관이 이렇게 약하다. 역시 사주에 관이 불균되어 있어서 관이 미약하다, 쇠약하다, 또는 약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또 관을 찾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일단 2-1번 사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개해에 경신에 개미 그리고 개해입니다. 사주의 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비겁태왕인 사주고 인성도 또한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개수는 우리가 이제 우로죠. 그래서 흔히 하는 이제 뭐 비에 비견되고 합니다. 뭐 형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준하추동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많은 이렇게 목의 생명들이 올라오니까 그야말로 봄에는 생명을 키우는 비죠. 그래서 부슬부슬 이제 이슬비가 오고, 또 고구 뭐 우수 이럴 때 그야말로 생명을 키우는 이런 비가 내릴 거예요. 여름에는 가물고 또 이제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염려한 이런 그 기운들을 식혀주니까 여름에는 이제 담비입니다. 담비. 그래서 이제 감노수 얼마나 달면은 달감자로 해서 감노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름비는 그렇게 쓰일 것이고 가을에는 이게 아무래도 가을에는 이제 금기가 강한 가운데에 금생수 하니까 뭐 금수쌍청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도 희고 물도 희니까 물이 뭐 펑펑 솟아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가을에는 우리가 되게 어떻게 해요? 우수수 또는 가을에는 어떤 이런 그 우수에 젖은 비다. 또 가을에는 아주 좀 쓸쓸하고 좀 고독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가을에는 무슨 비? 구전비다. 네, 구전비 내리는 발 같아. 구전비. 겨울에는 얼었죠. 그래서 겨울에는 살수입니다. 살수.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키울 수가 없고 또 생명을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게 비가 아니고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눈보라에 해당돼요. 눈보라. 그리고 아주 이제 그야말로
살을 애는 그런 이제 폭풍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가을 겨울에 수로 태어난 일간이 이 화를 못 보면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 쓸쓸하고 고독한 이게 구전비나 겨울에 이렇게 눈보라 같은 폭풍도 이 화의 기운을 잘 사주에서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물이 된다. 유용하다 이 말입니다. 유용성이 있어야 어떻게 세상에 잘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주가 좀 울적하죠. 그런 가운데에 금의 기운이 정인격 이래 같아. 정인격. 뭐 저인격이 말이 좋지. 여기서 지금 금이 내 사주의 병이죠. 이렇게 이제 심각한 가운데 계속해서 뭐 물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금수쌍성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뇌는 총명하고 그리고 또 미인들이 많고 뭐 금백수청 이런 이야기도 있죠. 금은 희고 물은 맑다. 그래서 피부가 뭐 백옥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이.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이게 금생수 금에 문제가 생기죠. 금은 여기서는 뭐다 정인이죠, 정인. 그래서 정인에 어떤 폐해가 있다. 정인은 누구의 모친이죠, 모친이다. 엄마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되게 이제 그 탁수다 물이. 그래서 나한테 쓸데없이 금생수 하니까 이게 뭐 자꾸 이제 그 이 금이 두 개밖에 없지만은 지금 이제 원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금다수탁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우리 탁수로서 나한테는 어머니의 덕이었고 어머니 자체가 경신이잖아요. 어머니가 간여지동으로서 어머니도 경신으로서 사주에 이렇게 관성을 불균하고 모친의 입장에서 사주를 한번 보세요. 그런 걸 이제 뭐 한박 선생 같은 경우는 상대적 통변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던데 경금의 엄마 입장에서 금생수 하잖아요. 관여지동의 상관태왕이죠. 엄마는. 그래서 엄마밖에 남자 3번 보낸다 이래도 되죠. 그래서 엄마도 고독하게 살았고 엄마 입장에서 뭐 이렇게 뭐 식신상관으로 썼으니까 뭐 물장사 했겠죠. 엄마도. 그래서 모전 여전히 느껴진다. 나는 그래서 이 계수라는 게 이제 뭐 개미일주들이 주로 보면 개미처럼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미토 이렇게 편관 칠살이 있으니까 이 사주에서는 뭐 미토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어때요? 이 많은 물을 미토로서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해미목 해서 이 사주는 금생수 수생목을 해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잘 흘러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묘 같은 게 오면은 아주 잘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관성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식상이 더 좋을 것이다. 식상. 그래서 관성에 안주해서 내가 거기서 머물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죠.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이런 관성이 크게 있으면은 이 남자가 나를 잘 이렇게 가둔다기보다는 보호해서 나를 이렇게 소양강 댐으로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남자 덕에 내가 안식을 하고 또는 이제 쉬고 휴식을 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사주는 어때요? 나는 이렇게 수치왕량한데 남자는 남자 그죠? 이거는 뭐다? 섬이다 말이죠. 섬. 이 작은 토의 기운으로 어떻게 이렇게 왕량한 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산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남자를 오히려 돌봐주는 모양새다. 내가 그래서 남자를 보호하고 남자를 지켜줘야 되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섞여 내려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잘 살펴줘라 말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남자가 토가 하나 있는데 관성 하나에 수수 물이 많죠. 그러면은 남자 하나에 여자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뭐 다처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 사주에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남자는 내 말고 다른 여자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자매, 강강, 아니야. 진방, 지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 강강이라는 것은 사주에 자매가 많다는 거지요. 자매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비겁이 태양하다는 거예요. 비겁이 많으니까 사주가 어떻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강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진방지부는 옆방에서 눈 흘기는 여자예요. 남편이 내 말고 다른 여자를 자꾸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항상 화내가 있단 말이죠. 눈이 이렇게 찡그려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정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그 미중기토가 남편인데 여기 있는 정화가 정임합 암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글자 기토가 합을 하지는 않지만은 여기 정화가 합을 한다. 또 뭐 이래도 돼요. 여기서 좀 갑기 암합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이렇게 수치왕량이죠. 그리고 이 물은 가을에 이렇게 물이 되기 때문에 금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철분이 많이 함량된 물은 녹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기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식 놓기가 안 쉬워요. 그런 데다가 이제 경신에 대가 있고 이렇게 인수가 강한 사람들 있어요. 인수 태왕 인수가 강한 사람들은 인다관설 이렇게 돼요. 인다관설. 그래서 남자의 기운을 쭉 뺀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의 기 빠진다. 남자가 기 빠진다. 남자 기운을 흡수한다. 아주 빠진다. 기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역시 이제 개일생이 금수다홍해서 수치왕양 그리고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좀 갔다. 한 남자가 성이 안 찬다. 이 말이에요. 2-2번 이게 사주에서 아까 이제 개수가 되게 이제 수잖아요. 개수는 수직 운동을 하거든요. 임수는 수평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개수는 이 정발과 또는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구름이고 이런 거죠. 그리고 우로 이런 거죠. 내려오면 이제 우로가 되가 비가 되잖아. 개수는 높다며. 높낮이. 높고 낮다는 운동을 하고요. 이 임수는 땅 위를 흘러라 하면 임수잖아. 땅 위를 흐르는 게 임수기 때문에 이 임수의 속성은 이제 옆으로 흐르죠. 옆으로. 그래서 수평으로. 그래서 임수는 땅 위를 흘러다니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강호라고 이야기를 해서 강이나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개수가 많잖아요. 개수가 많으면은 개수 임수가 많으니까 비가 모이면은 다 뭐가 돼요? 강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수가 임수처럼 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개수 자체가 이게 자수이기 때문에 좀 눈물 많은 세월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물상 형식의 통변이 가능하겠죠. 2-2번 해월의 임수다. 해월의 임수. 해월의 임수다. 겨울에 순대 수수수수수 얼어 있죠. 겨울에 호수다. 겨울에 호수다. 겨울에 바이칼 호수도 되겠네. 그래서 역시 이제 수치 이제 왕량한데 결국에는 녹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어 있는 물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얼음이잖아요. 얼음은 어떤 생명도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해동을 시켜서 녹여라. 녹일 게 없잖아요. 인중병화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인목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녹여가지고 뭐 한다에 길어서는 수생목 해서 나무 기른다. 그래서 수가 목을 보고 가는데 여기 화가 녹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왕자, 뭐 희설, 뭐 또는 왕이 순세, 뭐 왕자, 뭐 또 뭐 슬기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임수 입장에서는요, 이 신금을 안 좋아해요. 원래 이제 천간진신론에서 임수는 뭐 좋아합니까? 무토? 좋아. 그죠? 무토가 강을 막아주니까 산명수수라 그랬죠. 산 좋고, 물 좋고. 그 다음에 임수는 병화를 좋아해요. 병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 수보양광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보양광. 그 다음에 임수는 뭐 좋아해요? 경금을 좋아해요. 이런 걸 경발수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발수원. 임수와 1대1의 입장에서 물론 뭐 금이 말하면 금도 안 좋고 뭐 화가 또 너무 뜨거워도 화가 좋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뭐 태가불급에 대한 이야기고 1대1에 천간에 있어서의 서로 그 천간과 천간의 조합에 있어서 좋은 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양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는 이렇게 큰 산이 와서 막아주면 좋죠. 그리고 이 물에 병화가 탁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게 되면 윤설이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강물과 또 이제 일출이 될 것이고 경금이 또 임수한테는 그런 수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물이 되겠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임수가 진짜 싫어하는 게 있죠. 예, 신금. 신금은 일방적으로 신금만 임수를 이용해 먹지 임수는 신금을 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은 뭐 신금은 이게 이제 도세 주옥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을 임수가 마다보다 닦아준다. 그러면 이제 좋겠죠. 예, 좋은데 이 이놈의 새끼가 이 신금이 내가 좋아하는 병화와 합을 해가지고 이 병화를 갖다가 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안 좋지 얘가. 그리고 또 개수도 안 좋아요. 개수도 이게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병화를 허군차일 해서 흙구름이 몰려와가지고 태양을 가려버리죠.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임수가 안 좋아하는 게 기토 안 좋아해. 기토. 구조물을 만들잖아. 그래서 기토탁임이라 그래. 기토탁임. 그래서 되게 신금이라든가 개수라든가 기토 이런 것들은 내가 싫어하고 오히려가 모토 병화 경금 같은 경우는 조합이 좋다. 여기서는 이렇게 도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임목이 그래도 지금은 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탕기호다. 수탕기호. 그래서 물이 많으면 어떻게 호랑이 한 마리만 있어도 뭐 제수를 한다, 수습을 한다. 호랑이는 뭐다? 임목이다. 묘목은 뿌리가 썩어버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임목이 여기는 아주 좋으니까 니는 호랑이띠하고 결혼하고 뭐 휴대폰에 호랑이 그림 깔아놓고 벽에 호랑이 그림 그려놓고 그러면 좋다 이 말이죠. 몇 마리? 3마리.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만약에 인사신이 있으면은 인사신해가 있으면은 인사신의 사생지잖아요. 신해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사생지가 있어가 그런데 인중의 무토 그리고 사중의 무토 그리고 신중의 무토 해중의 무토 지상간에 다 무토가 있죠. 뭐 여기 뭐예요 병갑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중에 있는 무토는 뭐예요? 무갑임인가? 이래 있는데 우리 공부 많이 하면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자 이렇게 임수가 있는데 이 해중의 무토는 취급 안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절지기도 하고 취급 안 하고 또 신금에는 무임경입니까? 여기에 있는 무토도 취급 안 해요. 이 병지로서 이거는 뭐 있어도 여기에 뭐 이렇게 해중무토가 있다. 뭐 이걸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자체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취급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목과 사화에 있는 이제 이 무토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뭐 인중무토에 대해서 거론은 할 수가 있지만 이 인중무토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가 이 임목이 이 목의 기운으로 설기처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 뭐 인중무토로 선물을 막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월의 임수가 주중에 금수가 많아서 수치왕양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죠. 수치왕양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3번 네, 보시면 수치왕양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삼명통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수치왕양 화가지녀라는 말이 있어요. 왕양 화가지녀다. 사주에 물이 많으면은 꽃 파는 여자다 말이지. 이제 화가가 거기에요. 화가가 요즘은 이런 거 잘 없죠. 대구 같으면 저쪽에. 임술의 개축의 병술 기축이다. 축월의 병화가 축시에 태어났다. 이게 뭐 최악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축중의 개수가 떠가지고 이걸 뭐 잡기 관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는데 그냥 뭐 축에 태어났으면 상관격이에요. 그리고 식상이 태과잖아요. 그러면 뭐 식상격, 식상태과. 싸그리 식상이죠. 그런데 이 병화가 말이에요. 양중양인데 이게 이제 축월 축시에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암흑이죠. 암흑기죠. 그래서 몰광지상이다. 몰광지상이라는 것은 몰광 불이 꺼졌다. 빛이 없다. 12월 첫 달의 음력 새벽 2시에 태양이 저 뒤에 지구 반대편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태양이 있어도 태양같이 역할을 못하고 반짝하는 뭐 그런 불이라든가 안 그러면 달처럼 산단 말이죠. 태양이 태양처럼 못 살고 달처럼 산다 이 말이죠. 달처럼 산다. 달빛처럼 산다. 뭐 달빛도 아름답고 뭐 좋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항상 내가 이래 살 게 아닌데 태양처럼 스타처럼 반짝반짝하면서 있잖아. 그럼. 만 이 겨울에 이 물을 갖다가 자양하고 돼지 보조로서 아름답게 이 내가 이래 참 그야말로 선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문이다 문. 그런 가운데에 축월에 개수가 떴고 임수 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에 눈비만 펄펄 날린다. 허군 차일 흙구름이 몰려와서 태양을 가린다. 이게 왜 가리냐 그러면은 개수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천 위에 있는 필발머리잖아요. 하늘 위에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 가지고 개수가 병화태양을 가린다고 연락이 나쁘죠. 이런데 이게 누구야? 놈. 이거 놈. 그죠? 이 사주는 이제 놈들 때문에 피 보는 사주지. 첫 번째는 임술 백호대살에 축술형 안녕히 계세요. 두 번째는 개축 백호대살에 이게 묘진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축술형 됐죠, 그죠? 그러고 이 사주 자체가 이제 시상상관 간불균 사주 아니야? 시상상관 간불균 다방대지 식모마담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씀은 안 되지만 이제 직업에 규천이 없으니까 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이렇게 식상태과해서 치날리고 백호대살이 형충 맞으면 다 가는 거죠. 최소한 남자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그죠? 보낸다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병술 백호 또 하나 더 있네. 이런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손님도 한 분 오셨던데 뭐 다른 거는 뭐 좀 그렇고 이래 백호에 형충 맞았으면은 이게 육가공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 잡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식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뭐 식당 하면서 이제 식육점 하면서 뭐 식당하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 식상이 태왕하니까 이제 상관태양이죠. 상관태양이고 그리고 또 수가 적지도 않아요. 이 수가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절의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 겨울물이라서 더
식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상상관 간불균이고 또한 식상이 이렇게 태과에서 떴죠. 이런 사람들은 치마를 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식신상관은 식상은 뭐야? 오픈이 오픈. 식작에서 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뒤집어서 깐다 이야기예요. 식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다 까놓고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식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그 펼쳐놓고 위에서 떴잖아요. 그러면은 생식기를 오픈하고 산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건 어떤 의미냐?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오픈한다. 쉽게 해퍼다. 예. 그리고 나는 식상태왕이니까 노양압자사주죠. 노양압자가 무엇이냐? 몇 번 이야기 드렸죠. 노양. 김양, 이양, 박양, 노양은 백로가 양육을 한단 말이죠. 양육을 하는데 압자, 백로가 오리 새끼 키운다. 오리 새끼. 그래서 백로가 오리 새끼 키우니까 이거는 내 새끼, 네 새끼, 너무 새끼 다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을 먹이면 좋습니다. 남 먹인다. 직업적으로. 남을 먹인다. 예? 키우는 게 뭐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인다 이런 거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본인이 액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포태상타죠. 포태상타라는 것은 내 기운은 요렇게 화의 기운은 있는데 화생토 화생토 해보세요. 이게 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자왕이 되죠. 모세자왕. 어머니는 쇠약한데 자식 새끼는 엄청나게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그 인력이 힘이 잡고 있지를 못하죠. 그럼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게 포스트상타, 유산, 뭐 산액 이런 것들 달고 산다. 그래서 내 새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새끼를 낳아도 정상적이지 않다. 왜? 전부 다 백호에 무슨 뭐 형충됐으니까 옳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산, 산액, 낙태를 달고 살 것이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뭐 당신의 10,000원이 뭐 이 아이들이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빵값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보시하고 또 남의 새끼를 돌봐줘야 될 팔자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 심장재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굶어 죽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좀 후원 많이 해라 이 말이죠. 자동이체로 많이 해라. 그리고 나는 병술 109살인데 이 병화가 술을 보게 되면 자자묘지예요. 묘지에 또 화개살에 또 뭐 형살에 이래 있으니까 식상에 형살되면 내 자궁에 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궁이 시원찮지 않겠죠. 왜 시원찮은데? 많이 쓰니까 그렇지 뭐. 거기다가 이게 화토동법이니까 이게 토의 묘지도 돼요. 토의 묘지도. 그러니까 식상의 묘지를 깔고 앉았다 이 말이죠. 식상의 묘지. 식상의 묘지는 뭐예요? 내 새끼 묘지란 말이야. 내 자식 묘지를 깔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가슴에 묻은 자식이 있다. 예? 말 못할 자식에 대한 애환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간세보살. 예. 3번은 다음 좀 길었네요. 자, 그만 하겠습니다.